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사학과 신영수입니다. 저는 오늘 네트워크 X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분석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활용 사례로서 왕좌의 게임의 핵심 인물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왜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네, 다 생각하셨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우주의 중심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고, 걸그룹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걸그룹의 센터가 누구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의 도구인 네트워크 분석과 네트워크 X는 이 센터를 분석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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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네트워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상호 연결된 그룹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는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모형적으로는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의 집합인데요. 노드는 그래프 상에 있는 각 개체이며 엣지는 개체들의 집합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이 그래프들의 여러 사례인 것이죠. 네, 그러면 네트워크 X는 뭘 하는 녀석이냐? 네트워크는 이 그래프를 생성하고 시각화하며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프 개념에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 사례를 알아볼게요. 그래프는 사실 우리 일상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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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이 지하철, 그다음에 매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다 그래프의 네트워크의 사례이죠. 제가 앞에서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각 그래프에서 노드와 엣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 상에 있는 노드와 엣지는 지하철역과 노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각 계정과 팔로잉 관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 노선도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하철 노선도는 양방향적이라는 것과 인스타그램은 단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천에서 서울대 입구를 갈 수 있고 서울대 입구에서 봉천을 갈 수 있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떤가요? 제가 웨인 루니를 팔로잉 한다고 해가지고 웨인 루니가 저를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단방향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양방향적인 그래프를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단방향적인 그래프를 다이렉트 그래프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재미로 르세라핌의 멤버와 뉴진스의 멤버들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멤버, 그리고 그룹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한 노드가 연결 가능한 다른 노드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엣지를 갖고 있느냐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이가 1이라는 가장 높은 센트럴리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이가 자기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가능한 노드 중에서 그 모든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네. 한편 이 그룹 클러스터링은 제가 사실 뉴진스 멤버들은 다 연결이 되게, 르세라핌 멤버들은 각각의 다 연결이 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진스는 뉴진스대로, 르세라핌은 르세라핌대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분석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이 nx.degree centrality, nx. algorithm community greedy modularity community.
이 한 줄의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분석의 지표들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하지만 우선 그 시각화의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숫자들은 이 한 줄의 명령어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이 한 줄의 명령어가 바로 네트워크 X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네. 둔둔 두두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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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제가 왕좌의 게임 핵심 인물 찾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 분석을 소개를 하는데 그래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이 설명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글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소스와 타겟은 엣지를 이루는 노드의 쌍, 그 다음에 타입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양방향적인 타입을 얘기를 하고, 웨이트는 이 책에서 그 각 등장 인물들이 몇 번 사고장공하나, 몇 번 같이 등장하느냐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옛날에 이 왕좌의 게임을 HBO 드라마로 봤었는데 사실 원본은 책이에요. 이 책이 1권부터 5권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 각각의 권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권은 사실 각각의 다른 CSV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위해서 편의상 합쳐놓은 것입니다. 네, 핵심 인물을 찾는데 어떤 도구를 쓸 것이냐? 당연히 센트럴리티라는 개념이죠. 전 앞서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거는 바로 평균 연결선 수였죠. 이번에는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를 소개를 할게요.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는 최단 경로 통과 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파란색 노드가 있죠. 이 노드가 디그리로 하면은 3밖에 없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어, 노드가 될 거예요. 센트럴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노드가 될 텐데 이게 최단 경로 통과 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반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최단 경로를 거쳐갈 때 이 노드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노드에 대해서 센트럴리티가 하나씩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각각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파란색 노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트니스 센트럴리티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즉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 노드가 디그리 센트럴리티로는 좀 낮을지 모르더라도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로는 상당히 높은 노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왕자의 게임의 핵심 인물을 분석을 하도록 가볼게요. 네, 이제 결과물을 뽑기 전에 이 결과물을 뽑아내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서 그 캑을 어,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재구성한 코드입니다. 먼저 이게 북이 1권부터 5권까지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걸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죄송해요. 이거를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순회를 하면서 각각의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엣지를 이루는 것은 로우 소스와 로우 타겟, 그 다음에 그 웨이트로는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이거는 앞서 생성했던 그래프, 엣지와 노드들의 그 집합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 x와 y 좌표의 모든 노드들의 x와 y 좌표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엣지의 좌표, 그 다음에 노드의 좌표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드를 계산을 할 때는 웨이트도 함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한 리스트들을 이 엣지 트레이스로 이제 시각화 변수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즉 엣지 트레이스와 노드 트레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엣지 트레이스와 노드 트레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거를 피규어 안에다 넣어줍니다. 이 피규어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피규어를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각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참고로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매플러립에 있는 파이플럿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터랙티브한 걸 조금 더 좋아해서 이 플러틀에 있는 그래프 오브젝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핵심 지표가 되는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겁니다. 센트럴리티는 여기에 디그리 센트럴리티와 비트윈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하죠. 근데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그냥 엣지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웨이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트윈 센트럴리티는 웨이트를 계산을 하죠. 그렇게 계산한 이 센트럴리티들에서 상위 5개를 모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러 가시죠. 저는 이거를 앞서 상정했던 그 그래프 딕셔너리들의 것들을 다 순회를 하면서 이 함수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1권에서부터 5권까지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와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이걸 다 종합했을 때 누가 과연 핵심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종합된 지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합된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지표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볼게요. 이 왕자의 게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포일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스포일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스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존 스노우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 용의 어머니인 데너리스 타가리안이 두 개의 세계관이 접촉을 하죠. 그 다음에 존 스노우와 타가리안이 같이 용을 타고 다니면서 이 장벽 너머에 있는 그 얼음맨들, 아이스맨들을 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킹스랜드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즉, 이 왕자의 게임의 핵심은 사실 이 존 스노우라는 인물과 데너리스 타가리안이라는 인물 두 인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그래프상에 딱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이 존 스노우하고 데너리스 타가리안이 가장 웨이트가 높은 가장 웨이트까지 합산한 값들이 높은 노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센트럴리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디그리 센트럴리티의 상위 두 개의 노드가 존 스노우와 데너리스 타가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의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드라마를 볼 때 의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스타니스 베르시온이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로 선정이 됐어요.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에서는 세 번째에 있고 그 다음에 비트위니 센트럴리티에서는 첫 번째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드라마로 그래픽상으로 볼 때는 이 두 인물이 막 용을 타고 날아다니고 막 다 막 무찔러 버리고 그다음에 가장 멋있고 예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눈에 확확 띄는데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분석을 할 때 스타니스 베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사실 등장을 하는 게 되게 예외적이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렇게 멋진 것들은 이 둘이 다 하는 이 데너리스 타가리안과 존 스노우가 당연히 누가 봐도 이 핵심 인물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숨은 네트워크 상에는 이 스타니스 베르시온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스타니스 베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킹스랜드에 있는 그 왕이 칠왕자의 사실 적정 계승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그 왕자를 찾으려는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겉보기로는 볼 수 없는 그 속에 보이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X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센터를 찾는 이런 그런 학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